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혼, 특히 협의이혼 절차에서요, 돈, 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혼 절차에서요,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혼을 고민하시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당신께서 항상 간과하시는 게요, 돈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어려워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상대방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돈 이야기들은 슬그머니 숨겨둡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이 사람과 같이 사는 것들이 힘들고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의 대부분들이 협의이혼 절차들을 진행하게 되고요. 상대방 분에게 당신의 귀중한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넘겨주거나 큰 손해를 보고 독립생활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혼은요, 혼인생활의 종료, 당신의 인생의 종료가 아니고요, 당신의 독립생활의 시작입니다. 그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결국엔 머니, 돈이 답입니다. 그런데 이혼 절차 중에요,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에는요, 당신의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 구체적인 상담 등을 통해 가지고요, 크게 손해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같은 경우에는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외에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극히 적기 때문에 당신께서 어쩌면 큰 손해를 입거나 아니면 문제의 소지를 몇 년 뒤로 미루는 꼴 받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런 문의들이 많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당장 꼴도 보기 싫으니까 재산분할 해가지고 일단 5억을 주면 이혼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려 기간 중에 5억 원을 줘버립니다. 근데 막상 이혼 의사 확인일 당일에 그 상대방 배우자가 돈만 가지고 가버리고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돈 준 것들 다 탕진해 버리거나 딴 데 써버리게 되면 아이고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합니까. 그래서 협의이혼 절차들을 진행하신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 경우들에 해당되는지를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협의이혼 하시는 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위자료 내지는 재산분할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기재를 남겨놓지 않고 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이혼만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만 하고 끝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배우자와 헤어진 다음에 내가 위자료를 받거나 재산분할을 청구해야지. 쉽지 않습니다. 같이 공동생활을 영위하시면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중에 그 재산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든지 위자료 청구를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약정들을 미리 하시는 것들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함부로 당사자들 분들끼리 합의하는 것들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약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약정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혼 후에 일정한 기간 안에 위자료 내지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 약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약정을 해야 됩니까?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협의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을 신청을 했을 때 각서로 됩니까? 공증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전제로 해가지고 각서도 가능하고 공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둘 다 가능하시다 그러면 집행력이 있는 공증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각서를 작성하시든 공증을 작성하시든 만약에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가지고 그 의사들이 틀어지거나 상대방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각서나 공증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시면요, 본인께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홧김에 도장들을 다 찍어주고 더러워가지고 돈 얘기를 안 했는데 아직 날짜는 좀 남았는데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런 분들은 당장 오셔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철회를 하시고 다시 이혼소송으로 돌입하시는 것들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반대의 측면입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요, 갑이요 을한테 5억 원을 줬습니다. 그 돈을 받고 을이 그냥 톡 껴버립니다. 그리고 이혼의사 확인일날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이혼 소송이 잘 안 되는 게요. 갑과 을이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시간을 별로 끌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갑이 왜 을한테 미리 돈을 주면서까지 협의이혼 절차를 돌입했겠습니까? 갑은 이혼을 하고 싶고요. 을은 이혼을 미루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5억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됐다 그러면 조속하게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들이 갑뿐만 아니라 을에게도 이득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다 손쉽게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혼인관계는 대등한 당사자들이 만나가지고요, 대등하게 서로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더 힘이 세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은 10억 원이 공동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을은 10억 원이 공동재산 외에 우리에게는 20억 원의 공동재산이 따로 있다라는 걸 을은 알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요.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갑은 그걸 모르고 이혼 생활 자체가 지긋지긋하다 보니까 그냥 5억씩 나눠 갖자 도장 꽝꽝꽝 찍습니다. 그러면서 갑은 이렇게 합니다. 각자 빚은 각자가 알아서. 근데 본인도 본인 빚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빚의 대부분이 을이 숨겨두거나 굳이 갑이 관심 갖지 않았던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빚이라 그러면 결국 갑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변 분들에게 협의원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는요, 재산 관계에 대해 가지고 쫙 써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돈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그날그날 살아가는데 급급하고 그날그날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힘들어하시고, 그런데 믿고 의지해야 될 배우자가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이 별게 없는 것 같아, 그냥 빨리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어 라는 마음 때문에 협의이혼 절차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종료하는 것들이 목적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혼인생활을 종료하고 새로운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머니가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머니가 중요한데 당신들끼리 서로 간에 돈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근처에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님에게 한 번 정도는 구체적인 상담들을 해보시는 것들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를 통해 가지고 상담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